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29K 초반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지표적으로 해석을 해보고요. 저희가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알트코인에 불장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유효한지를 체크해보고 중장기적 투자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챙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지금 특이사항으로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을 이끌어왔던 갈색 고래가 일부 물량을 수익 실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는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기로 들어온 고래가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보라고래가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 갈색고래도 일부 수익 실현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9K 초반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단기적으로 29K가 아니라 28.5K까지도 열려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위로는 31K, 아래는 28.5K까지 박스권을 저희가 보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프레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갈색 고래가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하락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텀 홀더들이 수익 실현을 했다. 이런 것들을 지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오픈 인터레스트의 비율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오픈 인터레스트가 계속 올라갈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뒤에 이 OI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OI가 내려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 뒤에 이제 후행으로 29K 밑으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이것만 살펴보고 나서도 이 쇼텀 홀더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9K에서 21K로 넘어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21K에서 또 25K로 넘어올 때도 손바뀜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거쳐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이 일어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1K부터 28K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서 이 변동성을 저희가 이제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까이서 보면 이 변동성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롱텀으로 좀 더 멀리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도 결국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길을 거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바심을 내지 않고 이것도 이제 변동성이 이제 생기고 있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펀딩 레이트만 봐도 너무나 많이 이제 과매수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부 조정이 되면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지표적인 부분도 그렇고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두 다 이제 약간 과한 부분이 지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 부분을 이제 삭제시키고 다시 변동성을 이렇게 하면서 과매수, 과매도 요 과를 떼면서 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기를 식히고 있다. 그럼 이제 지표적으로 아까 롱, 숏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지점인지 크립토 컨트의 자료를 좀 더 살펴보면은 지금은 숏 물량이 더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숏 물량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건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숏의 물량이 몰리고 있다. 점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승을 하는 거에 약간은 제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숏 물량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상승 때 그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그 지표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2020년도에 이제 불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그때 이거 가격 상승 내가 이제 끊어야지 하면서 숏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과 비슷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추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상승이 있어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방적인 상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직선적인 상승은 없고 상승이 있어도 그 과정은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하락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신경 쓰면 결국은 저희가 먹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을 먹지 못한다.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다. 저희는 갈 길이 멀잖아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함께 2024년도, 2025년도까지 계속 호흡을 하면서 보셔야 되고 그 뒤에 그 다음 불장도 보셔야 되는데 길이 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영상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이 CBBI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거는 뭐 비트코인 불론 인덱스라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수많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좋은데,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죠. 지금 보시면은 28 구간에 있습니다. 이게 28 구간에 있는 거는 피크가 이제 99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위로 갈 길이 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4에서부터 28까지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좀 쉬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뭐 2015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그냥 일방적인 상승은 없습니다. 그 디테일을 놓고 살펴보면 다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습니다. 이 하락도 이 구간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하락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 전에도 이 하락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는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하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곳은 저 멀리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 사실 저희가 2% 뛰기가 아니잖아요. 2% 뛰기, 10% 뛰기가 아니고 저희는 큰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퀀텀 점프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셋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니까 뭐 멤버십 분들한테 안내를 드렸던 제 코인 있잖아요. 제가 뭐 입을 때 사가지고 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올랐어도 절대 매도 안 합니다. 왜냐? 제가 가야 될 길은 뭐 2% 뛰기, 10% 뛰기, 2배 뛰기, 3배 뛰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024년도, 2025년도까지 많은 변동성이 있겠지만 흔들림 없이 함께 저희가 계속 이제 막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실은 멀리서 봤을 때 뭐 맨날 껄무새들 있잖아요. 할 걸, 이렇게 살 걸, 가지고 있을 걸, 이런 사람들 결국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장투를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이 엄청 편하게 그걸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험난한 길들이 있죠. 이 변동성이 너무나 험난한 길들이를 다 거친 다음에 그 과실을 먹은 거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알면서도 잘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특히 효수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만약에 롱으로 관점을 전환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요런 하락이 있으면 무조건 다 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났을 때 나도 사서 둘 걸, 내가 200원에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는 리스크를 해칭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매도를 한 건데, 돌이켜봤을 때 그냥 홀딩을 한 그런 사람들보다도 수익률이 떨어지는, 저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보고 있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이제 2024년도 5년도를 함께 저와 함께 가실 분들께서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제가 이제 전달을 더 많이 드릴 텐데, 이렇게 하락이 있고 변동성이 있을 때도 아, 변동성이 있구나, 그럼 난 이 지점에서 또 매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와 함께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알트들 가격이 좀 빠졌잖아요. 엊그저께는 굉장히 사고 싶었던 알트인데, 이게 웃긴 게 심리가 오늘 보면 가격이 오히려 더 싸거든요. 그럼 더 싸서 기분 좋게 사야 되잖아요. 근데 엊그저께는 그렇게 사고 싶어서 안 달랐던 알트가 가격이 빠지니까 갑자기 사기 싫어져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지표적인 부분들, 이제 과매수 그런 지표적인 부분 이외에도 어제 SEC에서 기소를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렉스를 기소하면서 뭐 오미세고, 그다음에 대쉬, 알고랜드 이런 것 등등 코인들이 증권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 게리 겐슬러가 최근에 잠잠했다가 또 이제 뭐 하나의 축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에서 증권성으로 알트코인을 기소를 했고, 이렇게 나오면 사실 급락이 한번 있었거든요. 이제 숏을 잡으신 분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물량을 턴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SEC 우스갯소리인데 비트렉스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하지만 모든 걸 막지 못했죠. 아무것도 막지 못한 SEC가 뭐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하는지 모르겠고, 이건 규제를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무조건 장난을 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냐, 미국 하원위원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발표하면서 착착착 제도를 정비해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SEC에서 겐세를 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만히 두고 있질 않아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뭐냐? 이제 데이비슨 의원이 갠슬러 해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SEC에 그러니까 리드걸 없애고 그냥 전무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둬서 그냥 공화정처럼 이제 하겠다. 뭐 이런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렇게 발의를 했고 이렇게 되면은 게리 갠슬러가 날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경고를 주는 거예요. SEC한테 너무 나대지 마라. 적당히 좀 해라. 이런 경고를 미국 하원에서 주고 있는 거고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도 그 안에서도 힘의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간 어제 SEC의 그런 기소 때문에 코인 시장이 하락을 맞은 건 사실입니다. 이더리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인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출이 늘었는데 오히려 스테이킹 물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스테이킹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지금 이더가 상하이 하드포크에 언스테이킹이 되면서 LSD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이더를 스테이킹하면 이더에 준하는 어떤 X 이더를 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LSD 프로토콜에 들어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더가 스테이킹이 많이 되고 있다. 뭐 스테이킹 된 것만으로도 뭐 4%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더를 점점 좀 더 많이 입금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이더리움은 알트코인 불장이 오는 거에 굉장히 핵심 키기 때문에 제가 계속 챙기고 있고요. 지금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어쨌든 도미넌스가 아직도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전체 시가총액이 크게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미넌스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알트로 넘어가는 1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알트코인의 미니 불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무슨 전고점을 뛰어넘고 뭐 이런 불장이 아니라 지금 알트는 비트나 이더에 비해서 많이 못 올른 코인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만 돼도 뭐 2배, 3배 가는 것들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대불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전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31K에서 28K 사이에 이제 계속 이제 기간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가 된 채로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20%를 넘으면서 알트코인으로 요걸 넘겨줄 때 이제 그 알트의 불장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코인 시장에 계속 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저희가 비트코인 시장이 앞으로 2023년도, 4년도, 5년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아주 작은 힌트예요.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장이 좋아지면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힌트로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 들어올 돈이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떤 분들께서 이제 비트코인 트랜잭션 볼륨량이 안 늘어나가지고 뭐 불장이 아니다, 가짜 불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온체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드저스티드 트랜잭션 볼륨량을 보는 게 있어요. 다른 것들 다 빼고 진짜 순수하게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트랜잭션 볼륨량은 올타임 하이를 찍은 그 지점으로 점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랜잭션 볼륨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지점들이 이런 것들이 지표들이 불장으로 향해 가는 저한테는 트리거가 되고 힌트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흔들림 없이 당연히 흔들리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흔들려요. 하지만 2023년도, 4년도, 5년도를 거치면서 저희의 자산들이 얼마나 변화하고 커질 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